안녕하세요. 건강과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오렌지장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정신 발달을 위한 소아정신과 이용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전문가이신 최미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마음의원 최미지 원장입니다. 혹시 이게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인 정신과 대비해서 이수하셔야 되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전부 전공의를 마친 정신과 전문의들 중에서 소아정신과라는 세부 전공을 2년 정도 더 수련하신 분들만 이제 소아정신과를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에서 조금 더 경험을 가셨는데 좀 궁금한 게 환자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의 인식의 차이가 국내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해외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제 교포이신데 한국에서 진료를 보신 분 말씀을 들었을 때는 거기도 사실은 똑같이 이제 스티그마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미국보다 더 빨리 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진료를 좀 권유하면 많이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1년 사이에서는 크게 이제 거부감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좀 덜 하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해결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이 남는 거와 아이의 증상의 경중을 따질 때 아이의 증상이 치료하지 않아서 남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가 약을 먹으면 끊을 수 없다든지 진료 끝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히 치료하고 나면 아이도 훨씬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치료를 받고 종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소아정신과에서 어떤 것들이 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약물 치료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약물 치료랑 같이 이제 그 심리 상담을 동반을 하죠. 그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치료가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은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인지행동이나 학습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정신과를 지금 방문하는 환자의 유형으로 본다면 어떤 사례들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영유아기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발달 지연을 제일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이 늦다든지 대소변 가리기를 어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와 이제 상호작용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ADHD 틱으로 많이 오시는데 학교에서 이제 부정부 문제로 오시면 알고 보면 이제 ADHD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산만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준비물을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정리를 계속 못하고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이제 더 강도 면에서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학교나 학원에서 연락이 오고 그때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잡고 있을까 못하게 하시고 핸드폰을 이제 제한하거나 뺏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걸로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왜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는지 왜 핸드폰을 놓지 않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드러나는 게임을 많이 한다는 현상보다는 그 게임을 왜 하는지 물어보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제안하는 것보다는. 네.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단계가 적절한 시기에 지금 잘 찾아오시는 것 같은지. 틱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성격 탓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적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약하고 3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하고 친구가 없다면 한 4월 초나 4월 중순이 됐는데도
계속 적응을 못하는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오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아이들이 방학 때는 좋아지고 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은 3월 개학이면 4월 말 이제 5월이 되면 뭐 되게 자명하게 계속 그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못 어울려서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혼자 밥 먹고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퇴하겠다, 이제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계속 짜증을 내고 이렇게 화를 내고 집으로 그 문제들이 이제 퍼지는 경우가 많죠. 한 학기를 그렇게 놓쳐버리면 정서 발달에 관계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겠죠.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 구멍의 크기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구멍이 난 것보다는 큰 구멍이 났을 때 캐치업을 해야 되는 아이의 힘듦이 더 이제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닐 거라 부정하시지 말고 빨리 방문하시면 끝이 없는 질환이 절대 아니거든요. 치료 종결하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